나름 다 능력자인데 자기 능력을 주어진 환경에서 제대로 못 쓴 거지. 99%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어요. 그랬을 때 포기하지 말고 1%를 갖고 갈 때까지 가보려는 거야. 그게 전략이고 그쵸. 전술이고. 세 번째가 이제 조조가 원소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인데, 보통은 뭐 정말 전쟁에서 역전이라는 거 자체가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. 어떤 이유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세요? 조조는 그 반동탁 때부터 이만큼을 가지고 정말 들고 뛰면서 정말 그러니까 적은 자본 갖고 막 이리 투자하고 저리 투자하면서 벤처로 살아왔어요. 네. 그러니까 삼국지 소설이 잘못한 게 조조는 항상 여유 있게 만들어놨잖아. 근데 이 관도대전까지 조조는 매일이 정말 이거였어요. 그렇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애들 뺑뺑이 돌리면서 살아오기가 벌써 몇 년이야 이게. 거의 10년 정도를 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 원소는 항상 가진 거 가지고 적당히 손해 안 보면서 적당히 이러고 살아왔거든요. 그러니까 그 둘이 만났을 때 원소가 두 가지 잘못을 했지. 상대가 저렇게 살아온 애일 때는 내 방식으로 안 통해. 그래서 저거를 숫자로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단련을 하고 가야 돼요. 근데 그 조조가 그렇게 살아온 걸 자기도 봤으니까 무서우니까 더더욱이 숫자로 밀려고만 한 거죠. 숫자로 밀 때는 좁은 공간에 숫자를 밀집시킬 수가 없어요. 더 큰일이 나잖아요. 그쵸. 결국 넓어지게 되죠. 네. 그러면 상대방이 기동으로 뛸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게 돼요. 또 이거를 자꾸 착각들 하더라고. 예를 들면 10,000명하고 싸울 때 20,000명이 좋으냐 10만 명이 좋으냐. 10만 명이 좋잖아. 10만 명 투입했다가 공간과 병력의 비례가 안 맞으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항상 효율을 생각해야 돼. 근데 그렇게 싸워보질 않아서 한 번도. 그러면 모험을 하든가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총으로 싸웠는데 쟤랑은 백병전을 해야 돼. 그러면 1년 동안 이거라도 연습하고 나가든가. 그걸 안 한 게 결정적이었죠. 인품이라던가 이런 차이는 없었던 거예요? 뭐 그런 것도 막 다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인데 인품도 예를 들면 원소는 정신병자였다. 뭐 그러면 다르겠지만 조울증 막 이런 거예요. 나름 다 능력자인데 자기 능력을 주어진 환경에서 제대로 못 쓴 거지.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이렇게 작전 짜고 이런 건 잘해. 그렇지만 막 어디 한번 몰빵하면서 승부를 걸자 이런 거는 살아보면서 해보질 못했어. 물론 나도 말은 맨날 이렇게 하잖아. 조조처럼 싸워야 된다. 그 옳다는 건 아는데 제가 별로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해본 적이 없잖아. 원소도 그럴 기회가 없었겠죠. 맞아. 없는 거죠. 근데 만약에 그런 전쟁터에 나간다면 그 훈련을 해야죠. 난 내가 주식 투자 안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안 해봤자 만약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난 똑똑한 사람이니까 잘할 거야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그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할 때도 뭐 예를 들면 원소처럼 하는 경우 그렇죠. 안정적으로 조조처럼 하고 훈련을 하고 나가야지. 그 훈련을 안 하고 나가면 어떡하냐고. 조조는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 특화된 사람이었죠. 그 전투. 그러니까 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주식 투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A 스타일로 한단 말이에요. 실패했어 예를 들어서. 그럼 거기다 너 IQ가 나쁘구나. 바보구나. 학위 반납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A 스타일의 적성이 안 맞거나 연습이 안 된 거였잖아.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. 이게 지금 다 들어볼수록 지휘관이 정말 중요하네요.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.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. 상황이 이러면 부하한테 맡겨야 되는 경우 무조건 맡기라는 게 아니죠. 예를 들면 난 유비인데 이건 소설 기준으로 이건 딱 조자룡이 돌파해야 될 때다. 그럼 맡겨야지. 자용아 갈 때 3m를 뛴 다음에 5m 우회전하고 쟤를 먼저 치고 쟤 먼저 잡고 이렇게 주면은 그게 되냐고. 근데 제갈량이 작전을 짜고 제갈량 페이스예요. 예를 들면 이거 다 소설에 있는 얘기입니다. 뭐 적벽에서 뭐 타살을 한다. 자룡아 앞으로 네 맘대로 쫙. 그러면 안 되잖아. 묶어놓고 기다려. 나만 믿고 기다려. 이렇게 해야 되죠. 그러니까 그것도 상황에 맞춰야 되는데 바보들은 부하들한테 맡겨.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. 어느 게 좋은 겁니까? 좋은 게 어딨어. 그게 가장 적절한 순간에 적절하게 하는 거. 그 훈련을 해야지. 그 훈련을. 그러니까 이때는 간섭해도 되겠지 이러니까 실패하는 거고 처음부터 내가 간섭할 부분과 간섭 안 할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죠. 조조를 왜 황제를 옹립했을까? 그러니까 조조가 그 당시 때 황제를 옹립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. 아직은 자기가 이게 패권을 차지할 만큼 명망도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인맥이에요. 그만한 인맥을 만들어 놔야 돼요. 예를 들어서
한국에서 학벌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예. 안 좋은 거야. 안 좋은 건데 ABC 세 학교가 이 나라를 꽉 쥐고 있어. 예. 안 좋은 거지. 그럼 ABC 학교를 없애면 네. 전부 내 적이 되겠지. 그래서 내가 F라는 학교를 세웠어요. 네. 그리고 나는 좋아. F로 다 때울 거야.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. 근데 F가에서 졸업해가지고 애들이 3, 4시대 되려면 30년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면 30년 동안 ABC를 끌고 가야죠. 그 다음에 없애든지 말아없든지 해야지. 그러니까 황제로 옹립한다는 건 되게 그런 거예요. 아, 그럼 황제 옹립한다는 거는 그 옛날에 그 쓸만한 그 신하들, 인재들을 다 흡수하겠다. 예, 왜냐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맥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가 인프라라는 예. 학벌이라든가 이런 거로만 만들어. 그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예. 사실은 다 인간관계잖아요. 예. 학벌이니 고향이니 하는 거는 인간관계를 매개하는 건데 뭐 낚시회를 했던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맥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무시해 버렸을 때 또 설사 걔들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내 인맥을 어떻게 믿어. 인간관계라는 게 언제 나한테 칼질할지 모르는 애들인데 그거를 그물망처럼 짜놓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. 요새 인물들 중에서 어쨌든 트럼프, 시진핑, 푸틴, 김정은, 빈살만 삼국지 인물로 비유하자면 굳이 누구와 좀 비슷하다 볼 수 있을까? 솔직히 말하는데 네. 조조유비, 손건이급이요. 네. 보통 급이 아니에요. 이게 영국이잖아요. 우리가 중국 네. 황제들 많잖아요. 네. 근데 걔들 다 아버지 덕에 된 거지. 이렇게 밑바닥에서 올라온 애가 어딨어. 주원장도 밑바닥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삼국지만큼 치열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말한 밑바닥에서 훑어 올린 인재들하고 싸운 게 아니야. 이건 정말 올림픽 결승까지 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도 누구는 4명 깨고 금메달 땄고 얘들은 40명 깨고 갔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삼국지의 이 앱 위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쉽게 볼 수가 없어요. 근데 문제는 이 준준결승에서 떨어진 애들에 대해서는 거의 손명이 없어요. 삼국지. 그냥 쌍무시했거든요. 네,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분들 다 준준결승에서 떨어질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네. 그러다 보니까 모델이 너무 작은 거예요. 아, 모델 너무 작다. 최소한 준준결승까지 왔던 애들을 쫙 깔아놨으면 네. 뭐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. 정말 특별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적어놓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분들이 준준결승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개성 자체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해놨다는 거예요. 중요한 건 그건 무조건 조조유비 송건이 최고냐 그건 아니고 이 수많은 리턴 매치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. 아, 근데 저는 또 이 말씀 해주니까 되게 감동인 것 같아요. 왜냐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바닥에서 다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희망 주는 말이잖아요.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성공하면은 당신은 다른 성공한 사람들 대비 더 정말 대단한 사람일 수 있다. 희망을 주는 말인지 네. 또 사람 나름인 것 같아. 아이고 못 살겠네. 근데 원래 난세에서 영웅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일단은 정말 수없이 얘기하는데 도전을 안 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항상 역사를 보면은 도전 안 하고 남 탓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근데 예를 들면 가끔 제가 남 탓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당신 뭐 누구 편드는 거냐 뭐 그럼 분석하지 아니지. 남 탓을 하지 말라는 게 분석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. 모든 건 내 탓이요. 다른 거는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말하라는 거 아니죠. 예를 들면 나에게 가진 건 1%밖에 99%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어요. 그랬을 때 포기하지 말고 1%를 갖고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야. 그게 전략이고 그쵸. 전술이고 그렇게 돼서 내가 99명을 다 깨트리지 못한다고 그래도 단 1명, 단 1%를 가지고 10%라도 해결했으면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. 예.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, 그러니까 지금 내 계획으로는 3%까지 정도는 해볼 것 같아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10% 되고 50% 되고 100% 가는 거죠. 왜냐면 저 우주까지는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3%까지밖에 생각이 안 간다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도 야, 난 이거밖에 안 되고 저기 산 넘어 산 우주 속의 우주 포기해버린단 말이야.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. 첩첩산중이 있어. 야, 저까지 어떻게 가. 내가 저 봉우리 첫 번째 봉우리 올라가야 그 다음 봉우리가 보여. 근데 지금 내 기준을 가지고 첫 번째 봉우리 가는데 100이 들었어. 100개가 나왔네. 많이 들겠네. 이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.
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오랜만에 소장님 예. 만나서 제가 좀 바빠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그랬는데 반가워서 아니죠. 반갑고 예. 하여간 이야기를 이제 평소에 끌어내지는 게 참 훌륭한 것 같아요. 내가 좋은 결론을 낸 게 아니라 이 말을 유도를 잘해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 혼자 하면 이렇게 안 되거든. 그래서 감사드리고 저도 말하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을 하니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. 그리고 또 내가 말을 하니까 저 사람 너는 다 알고 그렇게 실천했느냐. 제가 하는 얘기의 99%는 내가 못했거나 실패했거나 고통받았던 선에서 나온 결론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말처럼 쉬운 일은 없는데 네. 행동을 해야 말이 한 개라도 쉬워집니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더 많은 이야기는 이제 이명환 선생님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보시면 또 많이 볼 수 있고요. 또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